think something new under the sun.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 안녕하세요. 방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최근 금리에 대한 이슈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 달 11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을 하였습니다. 자, 비로소 작년 3월 이후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 압력을 결국 통화정책으로 풀이해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2011년 6월 이후 첫 연속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 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건 저를 포함한 모두들 예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놀라울 것도 없겠죠.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이 상반기 2.3에서 하반기 1.8, 연간 2.0%를 보고 있는데, 현재 내년 말까지 한국 기준금리를 1.5%포인트까지 예상하는 부분이 각종 언론이나 이런 부분 이제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저물가를 전제로 할 때나 이야기고요. 11월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5% 물가를 전망했던 지난 8월과는 다르게 11월 보고서에서는 연간 2%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상 시기와 단계는요,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세 차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요, 2022년 1월,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상 당연시 되어지고 있고, 이번 11월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자간담회에서 힌트를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내년 상반기까지 CPI 2.3%가 유지가 된다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은행의 전망치일 뿐이고, 그동안 전례를 본다면요,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치는 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수정이 되었어요. 대부분 보수적으로 통계를 낸다는 점이 있는데, 만약 내년 하반기 물가가 1.8%가 아닌 2%대를 상회를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인 1.75%포인트가 아닌 2%대를 웃돌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은 또 미국이 2022년 3분기 이제 6월에서 한 9월 사이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테이퍼링 단축하는 건 물론이고 조기 금리 인상이 조심스럽게 미국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요, 10월 PCE 물가 상승률이 3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이처럼 내외부가 동시에 금리 인상 압력이 이처럼 강하게 오는 게 쉽게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금리는 앞으로 2022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처럼 외부 충격 요인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 타격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요 며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유럽 국가 등에 확산되면서 또 항공길이 막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위험성과 확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전 세계 국경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정도로만 저희한테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아직까지는 고려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저희는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잖아요.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예전처럼 은행에 돈 빌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10월 중순 이후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가 4%에서 5%대까지 육박하는 등 2020년 당시에는 1%대, 2%대 대출을 활용한 주택시장의 투자 열풍에 이제 시중과는 현실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가 있어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무조건적인 집값 상승만을 보고 내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투자는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동산은 그렇게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하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장기 지속성만큼 내 여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소득들 있잖아요. 뭐 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끌어서 영혼까지 끌어서 모두 털어서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은요, 절대로 본인 자산의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을 이렇게 한 분야에 올인을 하지 않아요.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어섰죠. 소득과 소비는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금융 불균형으로 가계부채 상승폭은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직면을 해야 하는 큰 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은행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기회다 싶으면 기준을 낮추고 주담대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신나게 빌려줘요. 본인들이 이익을 빨아먹고 회수하는 시기가 오면은 가차없이 우리의 목을 조이게 하는 건 역시 은행이다. 자,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해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금리 영향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매매 시장과 정제 시장 모두 타격을 받게 되는데 예전처럼 대출액 자체가 크지 않았던 시절, 예전에는 등기부 떼어보면 대출이 1억, 2억 수준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 3, 4억까지도 대출이 받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실수요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은행 입장도, 대출자 입장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전 1%대, 2%대 전세자금 대출 금리로 받던 분들이 몇 억이 증가된 전세 보증금, 대출액과 이자, 그리고 대출 받으려면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부담금까지 증가된 상황이라 그것도 몇 년 사이도 아니고 2, 3년 만에 이제 빠르게 상승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큰 부담을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비소비 지출은 이렇듯 이제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연속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청약 시장으로 살짝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중 가격에 여력이 못 미치는 수요들은 소득이 하루아침에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한 청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 전세 매물 현황을 보면 최근 3개월간 급격하게 매물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 2022년 내년이죠. 인천의 입주 물량은 역대 최대로 몰려 있다 보니까 8월, 9월 이때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시즌이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첫 사용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요와 공급의 대이동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높아질 대로 높아진 아파트 가격 상승은 결국 금리와 입주 물량, 그 여력 수요의 유입 등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판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가격이 상승한 요인들이 대부분 정상화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될 조짐이 보이므로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인해 풀렸던 유동성은 축소로 전환이 되고 가계대출 역시 분기별 풀었다 축소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신용대출 한도 축소 그리고 DSR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고 5060에서 이제 2030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제 5060들은 숨고르기를 하는 단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약 수요에서 매매 시장으로의 전환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쉬운 시장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자,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금융 불균형 확대, 가계부채 잠재 위험이 심화되면서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자, 금융당국은 지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전 금융권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이제 정착을 시키겠다. 자, 분할 상환 유도도 확대를 하겠다. 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내년 1월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갚을 능력을 따져 대출을 해준다는 것인데 대출자의 금융 총부채가 2억 원을 넘어가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금융부채 1억 원이 넘어가면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죠. 정부는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4%에서 5%로 잡고 있지만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주택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의 대출을 옥죄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기존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분양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 시장의 영상들도 저희가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분양 소식들도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현재 1%포인트 금리 인상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이런 시기 때는 자, 정보 등을 많이 취합을 하시고 이런 막 다양한 정보들에 눈을 기울여 보시기 바라며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 시장과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현재 사상 최대로 부풀어진 가계부채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력이 뒷받침되어지고 나는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이 크게 뭐 금리가 이런 금리나 시장 상황들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내 집 마련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장기적 투자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무조건적인 상승만을 기대하고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떠나간 기회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올 기회를 잘 대처해서 잡겠다는 생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